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비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비비브는 제가 굉장히 여러 영상에서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던 장비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실금이라든지 성생활이라든지 질건조증이라든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받으신 분들의 리뷰도 너무 좋아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비비브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비비브를 받으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아시고 이런 시술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비브를 받으면 이게 고가의 시술이고 어떤 수술보다도 좀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비비브 대신에 다른 해결책을 상의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비브는 기본적으로 고주파를 활용하는 장비예요. 고주파 에너지가 질 안쪽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열을 전달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 공급을 좋게 만들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해서 질 건조증을 해결해주고 질 탄력도 회복시키고, 그럼으로 인해 요실금도 좋아지고 이런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예요. 국내에서 요실금 개선이라든지 질 축소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정을 받은 장비가 비비브 하나로 유일하거든요. 다른 장비들보다 굉장히 독보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실금, 질 건조증, 그리고 성감 개선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요.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는 복합성 요실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박성 요실금이에요. 요실금 중에 대부분은 복합성 요실금이에요. 내가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하거나 뛰거나 구토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 복압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소변이 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말 그대로 절박하다, 급박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을 정도로 가다가 싸버리고 바지 내리다가 싸버리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요실금이 생기는, 소변이 새게 되는 기전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압성 요실금은요, 이런 복압이 증가할 때 질 쪽, 질 앞쪽 벽이 크게 흔들리면서 소변이 새게 되기 때문에 질 앞쪽 벽이 단단해지고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면 덜 흔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소변이 덜 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절박성 요실금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거든요. 질벽이 아무리 탄탄해도 이 방광 자체의 수축력이라든지 방광 자체의 입구를 잡는 그런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새게 되는 거라서 내가 아무리 질이 탄탄해도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도 안 되거든요. 약물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비브로도 이거는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비비브가 막 비싸고 이러니까 모든 거가 다 좋아질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내 친구도 이거를 받았는데 요실금이 좋아졌어. 그러면 나도 소변 새는 거 똑같은데 나도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친구는 복압성 요실금이었고 나는 절박성 요실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받는 똑같은 치료를 받았어도 나는 왜 소변이 계속 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절박성 요실금은 단독으로 절박성만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비비브 하시면 복합성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 급하게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박성 요실금 단독으로만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요실금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상담받아 보시고요. 복합성 요실금 부분이 확실할 때 비비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의외로 약만 드시면 굉장히 잘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물풍선이 있어요. 물풍선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물풍선 입구를 밑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물풍선을 방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잡고 있는 게 이거를 수축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져서 자꾸 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물이 새겠죠. 혹은 물풍선이 충분히 팽창하지를 못하고 얘가 자꾸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꾸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잡고 있더라도 좀 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는 게 절박성 요실금이거든요. 주변에 근육이 아무리 뭐 튼튼하고 어쩌고 해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물로 컨트롤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복근 운동하는 거랑 소화되는 관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뱃속에 장기가 있고 복근은 배를 이제 감싸고 있잖아요.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복근이 막 왕자 복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장기랑 이제 외부 근육이랑 무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요실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절박성 요실금 말고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성욕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내가 성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욕구가 없다 이랬을 때 비비브를 받고 질 상태가 좋아지면 성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성욕이 있었을 때 성감을 잘 느끼는 거는 맞아요. 내가 욕구가 있고 하고 싶었을 때 더 이제 민감하게 느끼고 오르가즘이 잘 생기고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욕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뭐 오르가즘도 잘 오고 이 성생활이 재밌었을 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더 들겠죠. 그렇지만 이 성감이 성욕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욕을 일으키는 거는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파트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촉각적인 자극, 그러니까 뭐 애무를 한다든지 이런 자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여성은 심리적인 거,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고요. 어떤 부분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고 이랬을 때 성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들은 호르몬 레벨에 따라서 성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좀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들은 배란기 때 굉장히 성욕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생리 때가 되고 생리를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이랬을 때는 성욕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폐경이 돼버리면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란기에 피크로 치솟는 이런 성욕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평소 때도 생식기로 가는 혈류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둔감해지기 때문에 느낌 같은 것들도 좀 줄어들게 되고 더 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비비브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겠죠. 성욕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맞겠죠. 내가 호르몬이 떨어지고 나서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했을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지 성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실 수가 있고요. 파트너랑 싸우고 나서 성욕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파트너와 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성욕이 원래도 별로 없는데 남편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욕구가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파트너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애무를 하는지, 얼마나 나와의 이제 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지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성욕이 안 생긴다 했을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돈만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으시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사실 뭐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도 떨어지지만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일부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떨어져요. 그 섹슈얼 드라이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성욕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는 남성 호르몬도 역할을 하거든요.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권유를 하기도 해요. 어떤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내가 성욕이 잘 유지가 되는지, 어떤 분들은 리비알 먹으면 성욕이 좋은데 안젤릭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성욕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욕을 위해서는 제가 리비알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기도 한데 요거는 남성 호르몬 쪽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욕을 좀 더 올려줄 수 있거든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된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비브를 권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한 가지는요, 심한 질 이완증이에요.
질의 이완이 너무 심해서 벌어진 정도, 늘어난 정도가 너무 심했을 때는 이거를 비비브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를 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하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비비브만 계속해서 여러 번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수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모든 시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브만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비비브보다는 수술을 추천드리는 경우는요. 입구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입구를 이제 닫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출산을 하고 나면 질 입구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심한 분들은 그냥 다리를 벌리기만 해도 이 정도, 한 2cm 정도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질방귀 같은 게 생긴다고 컴플레인도 하시고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입구 자체를 좀 많이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비비브는 아무리 이거를 해봤자 입구를 줄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타이트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꽉 닫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하실 때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뭐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거나 좀 분리되었는데 이거를 잘 이어줘서 꿰매주지 못한 경우, 혹은 뭐 너무 급속분만이 돼서 상처가 심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육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탄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근육들을 붙여줘야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사실 비비브를 10번, 20번 해도 사실 소용이 없죠. 이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는 비비브를 해도 안 된다,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수술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가 드물기는 한데요. 해결될 수 없는 건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을 예를 들어요. 피부가 좀 탄력이 없어지고 처져서 나는 이걸 끌어올리고 싶어. 약간 V쉐입이 되게 만들고 싶어. 이랬을 때는 레이저 받으시면 되죠. 울세라 이런 거 하면 여기가 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싹 올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가 막 많이 처졌어요. 심술보처럼 이렇게 쭉쭉 처져 내려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뭐 울세라 자꾸 한다고 해서 자꾸 더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째서 당기고 꼬매야죠.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뭐 20대인데 약간 개선되고 싶어. 이랬을 때는 시술하셔서 충분하지만 내가 뭐 70대, 80대에서 주름이 너무 심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하면 수술하셔야 되는 것처럼 질도 마찬가지예요. 이완이 너무 심해서 뻥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시는 게 맞아요. 비비브는 이런 공간을 약간 타이트닝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걸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 사이에 이제 보완적인 방법이 비비브 하시고 질 필러로 공간을 좀 채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질 필러도 사실 근육은 온전한 상태인 분들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좀 효율적인 쓰임새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근육이 망가지신 분들, 입구가 완전히 열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비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효과가 좋은 장비이지만 아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절박성 요실금, 그리고 두 번째는 성욕감퇴, 그리고 세 번째는 질 이완이 굉장히 심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비비브 받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잘 상의를 해보시고요. 이게 내 증상에 정말 가장 적합한 선택일지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